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수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여러분 집집마다 한 대씩은 다 대부분 갖고 있는 바로에서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게 많은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받을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에어프라이어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동안 제가 뭐 따로 이것만 다룬 적은 없는데 오늘 한번 정리한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 어느 상황에서 위험물질이 나오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종이 오일인데요. 사실은 종이 오일 깔고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분 많이 봤는데요. 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종이를 산다. 에어프라이어에 사용하기 위해서 종이를 산다라는 분이 뭐 많으실 정도로 많이 흔하게 쓰시는데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논문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2016년에 나온 이미 해외에서 이미 연구가 끝난 그런 연구입니다.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종이 오일이라는 게 순수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이제 실리콘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되게 안정하고 뭐 이렇게 안전한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게 너무 높은 고온 여기서 말하는 고온은 160도입니다. 160도가 넘게 되면 실제로 이 코팅되어 있던 플라스틱이 실제 음식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연구가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실험했었을 때 200도 이상이 제가 했을 때 200도 이상 노출시켰는데 그때는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거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쓰시게 된다면 반드시 꼭 온도 160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요즘 다 설정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60도 꼭 이하로 설정하고 사용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됐어요. 예,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리콘 플라스틱 우리가 먹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직은 연구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독성 결과 나오고 나서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갑자기 저게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에어프라이어 하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제 발암물질 논란인데요. 도대체 에어프라이어가 뭐가 잘못이길래 자꾸 발암물질 논란이 있나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거와 이제 포도당 같은 이런 단당류가 이제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높은 온도, 여기서 높은 온도라고 하는 거는 120도입니다. 120도 이상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 아크릴아마이드 한 번쯤 들어보신 이 특정 화학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발생한다. 120도 이상에서는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이 탄수화물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감자. 그런 것들을 이제 120도 이상에서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감자칩, 감자튀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아크릴아마이드 뭔가 위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실제 국제암 연구소에서도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2의 등급. 그러니까 1군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한테 왕창 먹여보면 확실히 암이 무조건 발생해요.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뉴런에까지 영향 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예, 음식에서 나름 이제 저감하기 위한 뭐 요리법도 막 제시하고 나름 뭐 관리하는 거다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관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식약처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어떤 주의사항, 권고사항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감자튀김을 조리하게 되면 190도, 190도로 설정하더라도 30분 이내로 해라. 라고 이제 공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 같은 경우는 이제 190도로 설정해 있다면 뭐 15분 이내로 해라. 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권고사항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저것만 지키면 괜찮은 거구나. 아크릴아마이드는 절대 안 생기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식약처의 공고사항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아크릴아마이드랑 그 외 여러 유해화학 물질들이 폭증한다. 예,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정해준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이내에 하셔도 아크릴아마이드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오긴 나온다. 다만 아까 말한 폭증하는 수준까지 아닌데 그냥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온도와 시간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식약처 공고상 이내 미만의 온도에서도 또 시간에서도 유해 물질은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죠. 아크릴아마이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높은 온도, 그래서 120도 이상만 되면요.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다른 유해 화학 물질들이 여러 유해 화학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작동시키는 게 제일 좋고 시간도 최대한 짧은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굳이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음식 색깔 있죠. 아까 뭐 감자든 뭐든 뭐 돈가스든 너무 색깔이 진해질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 결국 제일 좋은 음식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정갈한 음식이라고 하죠. 뭐 열을 가하더라도 이제 데치는 수준이죠. 아니면 뭐 끓여서 뭐 삶는 정도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100도 이상 크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유해 화학 물질들이 발생하는 게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완전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음식들이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오키나 장소 분들이 이미 그거를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옛날 명성 나이던 시절의 영상이나 자료를 보게 되면 뭐 거창한 음식들이 없어요. 뭐 튀긴 음식도 뭐 거의 뭐 드시는 걸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갈한 음식들 위주로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주로 삶아 드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화학한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 자료를 통해도 봐도 그렇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종이오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온도, 시간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